네, 안녕하세요. 팩트나임입니다.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최근에 좀 강력했던 노이즈 이유로서 좀 마음고생 좀 했을 것 같은데, 다시 복구됐어요. 이제 복구하는 과정으로 돌아갔고, 단순히 시장에 대해서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 급락을 발생시켰고, 이거는 결국에는 주식을 싸게 매수하고 싶은 세력에 대한 의도다.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저가 매수 들어왔습니다. 이 저가 매수가 결국에는 새로운 지지 라인을 만들어 줄 거고, 결국에는 주가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 주면서 기존의 1차적인 목표가 8만 원이었던 기준으로서 다시 제자리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 지금 우리의 이 주가 다시 한번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와 줬는데, 이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와 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결국에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 때가 왔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원전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원전 수출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 이슈가 나와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줬잖아요. 이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봐주는 건 SMR 주도권 미에게 내주는 건가 라는 내용. 이게 웨스팅하우스는 SMR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베트남 법인 매각하면서 2,900억 SMR 등에 투자를 합니다.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입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뭘 한다? 주도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주도권. 우리가 먼저 진입을 하면서 자금 투자를 하면서 SMR 분야에서는 선제적으로 진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추가적인 수주 계약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미리미리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노이즈로 하락을 했고 그 하락이 다시 말아 올려주는 상황을 만들어 줬는데 그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주가를 올려줄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수급 어때요? 결국 기관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채워주면서 주가 상승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매수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주가를 올릴 만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조만간 뭐 생겨요? 우리 잭슨홀웨이 9월에 인하 시사할 것이라고 내용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떨어질 건지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투자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노이즈가 있었어. 개인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됐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아 올려줬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슈가 될 게 무엇인지를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 그게 이제부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들어와 줬다. 근데 우리 외국계는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지 한번 봐야겠죠. 21일 기준입니다. 명확하게 들어와주는 세력이 없어요. 결국 신한에서도 들어와줬지만 외국계에서 빠져나갔다. 신한이 거진 다 외국인 세력으로 수급이 찍힙니다. 하지만 신한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다 털었어요. JP모건서울도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지금 뭐예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거를 확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느냐? 베트남 법인에 대해서 매각을 왜 했느냐? 두산비나 왜 매각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용은 뭐예요? SMR, 가스터빈 사업 설비 확충에 투입을 한다. 이 매각한 금액을. 결국에는 어디서 못하는 게 웨스팅하우스에서 못하는 거 SMR 사업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먼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추가적인 두산에너빌리티에 뭘 만들어준다? 주가 상승을 만들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 시청자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서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목표가 얼마 잡고 있어요? 우리 8만원 잡고 있잖아요. 일단 8만원 일단 잡고 있고 추가적인 수주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주가 10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주봉으로도 봤을 때 아래 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결국에는 20주봉까지 터치를 해줬고요. 그럼 월봉까지 볼까요? 월봉 봤을 때 어때요? 자, 5월봉 터치해주고 기존에 우리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봤던 이 구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매물대도 없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2009년도 10년도의 주가인데 이 주가가 지금 저항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저항 아니에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돌릴 만한 이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결국 과거의 이 라인까지 다시 올려줘서 지지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좀 명확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 라인이잖아요. 지금 12년도 2월 달에 있는 이 긴 윗꼬리 양봉, 이거를 결국에는 받쳐주면서 지지를 보여주잖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게 결국에는 악성 물량을 털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물량을 깔아야 되는데, 우리 추가적으로 2차 상승을 만들어주는 세력들이 물량을 깔아야 되는데 이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하락시킬 이유가. 그래서 과거에 25년도 1월에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서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리면서 우리 이거 불공정 계약 아니냐 하면서 노이즈 발생시키고 주가 하락 고의로 시킨 다음에 물량 아래쪽으로 깔았다는 거예요. 2차 세력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 주가 상승 만들어주는 2차 세력이 돌파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털린 개미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솔직히 좀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 혼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서 진입을 하셔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이런 노이즈로서 털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너무 속 쓰릴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4%까지 내렸다가 결국 종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4%까지 내렸다가 종가 3% 마감, 그리고 다음날 시가 1%대 시작, 고가 10%까지 뛰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존 보유자들, 겁먹은 보유자들 말고 우리 신규 매수로 접근을 했던 사람들 입장으로 좀 볼게요. 그러면 신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4%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몇 프로까지 뛰었어요? 10%. 어때요? 24% 수익. 이틀 만에. 이 이틀 만에 24% 수익 발생한 게 뭐 때문에?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 노이즈. 윤석열 정부가 25년 1월에 협정 맺었던 이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이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노이즈 발생하면서 주가 하락 만들어줬는데, 결국에는 그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업 가치에는 전혀 훼손이 없다라는 게 우리 증권가의 판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가 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RSI 다시 원상복귀 되면서 시세 만들어줬잖아요. 이런 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억울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억울하고 나머지 세력들은 밑에다 물량 깔았다는 거예요. 저가 매수 들어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상승시키는 세력들이 다시 한번 8만원까지 올려주고 거기서 다시 물량 돌리다가 10만원까지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여기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라도 대응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부터 25년도 이 SMR 관련돼서도 이제 재료 노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재료 노출할 거 준비하려고 이렇게 2,900억 확보해놓고 SMR 그리고 가스터빈 사업에 설비 확충에 투입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기관들 왜 들어왔겠어요? 그리고 개인들 24% 먹고 나간 이 개인들 충분할 겁니다. 사실 2일 만에 몇 프로? 24% 먹었으니까. 근데 나머지 털린 개미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식 혼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주식을 해야 됩니다. 내용 공유하면서 함께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위에 번호 010-4596-3713번으로 뭐라고 남겨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명확하게 타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노이즈로 인한 하락으로 억울한 상황 두 번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물대 여기 돌파 나가는 순간 이 박스권 다시 돌아왔어요. 박스권 구간 돌아왔고 돌파 나오는 순간부터는 정말 시원하게 돌파해 줄 거예요. 근데 이 시원하게 돌파해 주는 구간 모르면 수익 못 냅니다. 보이시죠? 제가 설정해 놓은 지표만 보더라도 저가 매수 사라고 지금 지표 노출됐습니다. 이런 설정도 안 해놓고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강하게 매수세 들어왔을 때 이렇게 표시라도 하나 됐다면 우리 안 샀겠어요? 무조건적으로 매수는 해봤을 겁니다. 소액이라도 100만원이라도 매수했으면 얼마예요? 24% 24만원 수익입니다. 1000만원 투자했으면 240만원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이런 노이즈 하나로 240만원 수익 났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에 1000만원만 투자하겠어요? 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투자할 거 아니에요?
24% 수익 2일 만에 내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노이즈에 휩싸이지 말고 수익 낼 수 있을 땐 명확하게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 내자라는 거고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이제부터 주가 2차 상승 시작될 거예요. 이 2차 상승 시작되는 게 결국에는 뭐다? 집 떠난 외국인들이 돌아왔을 때 지금 기관들 이제부터 매물 깔기 시작합니다. 개인들은 계속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이런 노이즈가 발생됐을 때 들어온 개미들은 뭐다? 결국에는 단타 세력입니다. 이 단타들은 얼마 못 버티고 나가요. 그래서 이 단타들이 나가면서 그걸 받는 건 누구다? 외국인. 기관들은 뭐다? 바닥 깔아준다. 저가 매수 해주면서 바닥 깔아주고. 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들어왔어요? 금융투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기타 법인도 순매수 찍혔고. 지금 외국계 한번 볼까요? 어제 기준으로. 어제 거래량 좀 많이 발생됐으니까 어제 누가 샀어요?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주고받고만 했고요. 결국에는 이 하나증권 쪽에서 물량 깔았네요. 이쪽에서 물량 깔았고 외국계는 대부분이 다 나갔다. 메릴린치도 단타 세력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선 거의 빈집이라는 거고, 이 빈집을 만들기 위해선 개인들이 주구장창 매수를 한 다음에 물량을 넘기고 이 집을 채워주는 게 외국인이다. 이 외국인이 2차 상승을 만들어 줄 건데 그게 시기가 언제다? SMR 관련해서 주목받을 때. 그리고 이제 곧 미국 그리고 유럽, 수주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폭발적인 상승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미리미리 자리를 잡아놓자. 우리 지금 체코 관련된 노이즈로서 하락했는데 이 기회 못 잡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기회 한번 같이 잡아보자고요. 그럼 뭐라 남겨야 돼요? 두산이라고 몇 번으로? 010-4596-3713번 남기시면 돼요. 두산이라고 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이번 같은 상황에서 손실 또는 수익을 못 보는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파월 잭슨홀 회의서 9월 인하 시사할 것. 어떤 인하예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시사한다. 트럼프가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월 솔직히 금리 인하 시기를 몇 번 많이 놓쳤습니다. 뭐 관세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 그리고 지표 고용 지표 다 보고 나서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지표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은 뭐다? 바이오 종목이다. 이 바이오 종목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히든 종목으로 남겨놨어요. 내용 전부 다 쉽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파악하신 후에 꼭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한번 올라갈 때 너무나도 파워 있게 강력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미리미리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 전에 인하라는 게 확실하게 틀이 잡히기 전에 제가 미리미리 매수하라고 히든 종목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히든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무엇이냐? 바이오 종목입니다. 현재 신약 상업화 직전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 매년 1000억대 매출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총 얼마? 1000억대다. 말도 안 되는 기업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냐? 지금 현재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믿음이 없다. 근데 이런 종목들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미리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숨겨진 보석들은 한번 출발했을 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예시와 지금 이 종목이 있는 이 신약 상업화 직전에 있는 이 종목이 위치해 있는 차트적 흐름까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갈 종목들 뭐예요? 유명하죠? 인벤티지 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됐어요? 1차 상승형 매집 이후에 하락 발생시켜주면서 손절 물량 악성 개미 털기 진행 후에 상승형 2차 매집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인벤티지의 흐름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형 1차 매집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형 1차 매집 손절시켜주면서 2차 상승 매집 그리고 하락형 매집 2차로 진행 후에 시세 분출 단계가 나왔다. 과거에 있던 흐름보다
작은 거래량으로 확실한 매수세만으로 주가를 올렸다. 몇 프로? 5배. 시세 분출 저점 대비 5배의 수익을 만들어냈다. 그게 지금 인벤티지 랩이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형 매집과 하락형 장기 매집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상승형 2차 매집 이후에 시세 분출 단계 저점 대비 얼마? 7배 만들어냈다. 셀바스 AI. 거래량도 보세요. 상승형 매집 때 터져주고 하락형 매집 때 지루하게 밑으로 끌고 가주면서 상승형 2차 매집 이후에 시세 분출 단계에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몇 배? 7배 상승시켜줬다. 그럼 지금 우리 신약 상업화 직전에 있는 종목 볼게요. 이게 히든 종목입니다. 자, 하락형 매집 1차 진행 중이죠. 진행했고 거래량 작게 발생시켜주면서 밑으로 세력의 매집 시작점까지 내려줬습니다. 이게 뭐냐? 세력이 담아내는 구간부터 반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상승형 매집 중간에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고, 이후에 하락형 매집 진행하면서 역사적 거래량 이번에 발생됐다. 이게 상승형 2차 매집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세 분출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총 얼마? 지금 1000억대. 근데 매출 얼마 발생 예정? 1000억, 매년 1000억씩 발생 예정이다. 지금 이 주가 대비 기대 수익 5배에서 최대 13배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히든 종목 미리미리 이 자리에서 담아놔야 이 정도의 업사이드를 전부 다 챙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위에 번호로 010-4596-3713 남겨주신 분들 제가 이 히든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596-3713 뭐라고 남긴다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종목 확실하게 공유 드리고 수익 같이 보겠습니다.